아침에 거울 앞에서 얼굴에 늘어가는 검은 점들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손등의 갈색 반점 때문에 자신 있게 손 내밀기 어려웠던 경험은요? 이런 고민 정말 속상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우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단 3분만 투자하시면 흔히 젖은꽃이라고도 불리는 검버섯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검은 반점 때문에 한숨 씻던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약국에서 미백 크림도 사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심지어 집에서 레몬즙을 발라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하고 비용만 들여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영희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0년 된 검버섯이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집에서 관리한 지 3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전에는 모임에 나가기도 부끄러워 주로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산책도 즐기시고 훨씬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잠깐 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비밀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제가 병원에서는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50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릴게요.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지루카카증이라고도 합니다.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색이 더 짙어지며 나중에는 레이저로도 제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일을 오래 하셨거나 햇볕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햇빛 차단의 중요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검버섯은 보통 40대 이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점점 커지고 색도 짙어집니다.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작은 검버섯 여러 개가 모여 있기도 하고 동전만 한 크기의 큰 검버섯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얼굴, 손등, 팔, 목, 가슴 등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박순자 어르신은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손녀 결혼식 사진 찍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관리하신 지 3일 만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사진 찍는 것을 즐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자랑하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버섯이 많으면 간 기능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 건강 상태까지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간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버섯 관리는 미용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 검버섯 하나를 없애는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드는 셈이죠.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해야 하므로 최소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금 생활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이제 제가 50년간의 경험으로 찾은 가장 효과적인 검버섯 제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레몬꿀 팩입니다. 이 방법들은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며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옥순 어르신은 이 레몬꿀 팩으로 3주 만에 검버섯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은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왜 레몬과 꿀이 좋을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성분들이 검버섯의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천연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항균 작용도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의 즙을 짜서 꿀 한 숟가락과 섞고 밀가루를 조금 넣어 반죽처럼 만드세요. 이것을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간 기다린 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충분하고 신선한 레몬과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토종꿀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처음 바르면 약간 따끔거릴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면 즉시 씻어내고 다음번에는 레몬즙의 양을 줄여서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점은 레몬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이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반신반의하셨지만 3일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사진 찍는 것이 즐겁다고 하시며 예전에는 피하던 셀카도 손자와 함께 찍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는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미용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녹두의 사포닌 성분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방법으로 85세까지 검버섯 하나 없이 고운 피부를 유지하셔서 동네 어르신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녹두팩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녹두가루 3숟가락에 우유 2숟가락, 꿀 1숟가락을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 후에 씻어내세요. 이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녹두가루는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녹두 알갱이를 사서 믹서에 곱게 갈아 사용하면 더욱 신선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섞으면 녹두가루가 더 잘 풀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없애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피부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흔한 과일, 바로 버려지는 그것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검버섯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니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제 50년 경력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죠.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비타민들이 검버섯의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구연산과 살리실산 성분도 있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 안쪽 흰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10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시고요. 15분 그대로 두었다가 씻어내면 끝입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어 껍질에 검은 점이 막 생기기 시작한 정도의 바나나가 더 효과적이고 너무 푸르거나 갈색으로 변한 것은 피해주세요. 바나나 껍질은 한번 사용 후 버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내세요.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도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바르면 올리브 오일이 바나나 껍질에 좋은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제 병원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비법입니다.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파인애플 껍질 안쪽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산도가 높아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짧게 테스트해 보세요. 제 환자 중 방영우 어르신도 처음엔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따님의 권유로 시작하셔서 3주 만에 얼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껍질로 마사지하는 것이 일과가 되셨다고 해요. 최순옥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손등에 검버섯이 3주 만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고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뻐졌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제 손주들과 손잡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검버섯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 막는 음식들입니다. 병원 치료비가 줄어드니 제게는 손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검버섯이 거의 없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 A, C가 풍부하여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엽록소 성분이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살짝만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좋은 성분 흡수가 2배가 됩니다. 약간의 소금과 깨를 뿌리면 맛도 좋습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시금치를 매일 한 줌씩 생으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검버섯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웃들에게 시금치 기르는 법까지 알려주고 계시며 베란다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검버섯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합니다. 하루에 작은 당근 1개를 약간의 기름과 함께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당근 주스에 사과 반 개를 넣어 갈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당근은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내는 당근 주스를 20년간 매일 마셨는데 75세인 지금도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보면 너무 간단해서 말하기 부끄럽다고 할 정도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강화해 줍니다. 염증이 줄면 멜라닌 색소 생성도 덜해집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 피부 노화도 늦춰줍니다. 매일 아침 5알에서 6알 정도를 드세요. 아침에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구르트에 잘게 부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호두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병원에 오셨는데 검버섯이 너무 옅어져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호두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피부과 한번 가는 비용으로 2달치 호두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분의 기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피부 속에서부터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 햇빛을 많이 받아도 검버섯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호두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녹차도 검버섯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검버섯 관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소용없을 수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먼저 피부 보습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유해 물질이 침투하여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습만 잘해도 검버섯 발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세안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얼굴을 씻고 물기를 수건으로 살짝만 톡톡 닦아낸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발라야 수분이 피부에 가둬져 오래도록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비싼 보습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떨어뜨려 검버섯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2번은 꿀 1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보습팩을 얼굴에 바르고 20분 뒤 씻어내세요. 그리고 3분 황금 시간을 기억하세요. 목욕이나 세수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한번 건조해진 피부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욕실에 보습제를 두고 씻자마자 바로 바르셔서 90세가 넘어서도 검버섯이 거의 없으셨죠. 밤사이 특별 관리로는 잠들기 전 검버섯이 있는 곳에 바셀린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자는 것입니다. 베개에 묻을 수 있으니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장미숙 어르신은 바나나, 팩과 보습만 한 달 꾸준히 하셨는데 20년 된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피부과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지금도 저녁마다 꿀 바셀린 팩을 하시는데 78세이신데도 피부가 60대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검버섯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검버섯이 되는 것입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500원 동전 크기만큼 꼭 바르세요. 흐린 날, 비 오는 날, 겨울에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창을 통과해서도 피부에 닿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바르세요.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고 특히 자외선이 가장 강한 점심시간에는 꼭 덧발라주세요. 모자나 양산으로 추가로 가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등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가 바로 손등입니다. 얼굴만 신경 쓰다 보면 손은 검버섯 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손등까지 챙겨 바르세요.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검버섯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은 모두 검버섯으로 고민하셨지만 어머니만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죠. 어머니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매일 꼭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효과를 높이는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바로 보습제, 그 다음 비타민C,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순서로 바르면 검버섯 개선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효과가 없던 심한 검버섯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보습과 자외선 차단 방법만 3달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방문하셨는데 검버섯이 정말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종종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버섯 관리와 함께 뇌 건강까지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우니 단순히 검버섯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 운동입니다. 여러분, 손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환자들이 검버섯도 적고 치매 위험도 훨씬 낮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 뇌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우리 몸 다른 어떤 부위보다 많은 감각 신경이 모여 있으며 이 신경들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답니다. 제 환자 중 86세인 강영호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처럼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뇌 상태도 60대를 유지하고 계셨죠.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은 검버섯도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진 것입니다. 간단한 손 운동법을 따라 해보세요. 먼저 엄지와 각 손가락을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대로 차례로 맞닿게 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점점 빠르게 각 10번씩 반복합니다. 다음은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는 거예요.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빠르게 비벼주세요. 그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주세요. 얼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가 환해집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살짝 눌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깍지 끼고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꼬아서 깍지를 끼고 손목을 돌리면서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해주세요. 이 운동은 손목과 팔의 혈액순환도 좋게 해줘요. 이 손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돼요. 식사 전에 해도 좋고 잠자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도 있습니다. 손 운동 후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면 손등의 검버섯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죠. 손등은 늘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서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부위거든요. 손 운동 후 보습과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김영철 어르신은 손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손등 검버섯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져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 운동부터 하신다고 해요. 손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손가락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잖아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 운동을 하셨는데 90대까지 직접 바느질도 하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뇌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움직임이 뇌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이 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세인 지금도 기억력이 좋고 손에 검버섯이 거의 없어요. 동료 의사들은 저보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이 손 운동이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첫째, 레몬 꿀팩, 녹두팩,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을 관리하시고, 둘째, 시금치, 당근, 호두를 꾸준히 드세요. 셋째,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넷째, 손 운동으로 뇌 건강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0년간 쌓아온 모든 비결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병원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비밀들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잡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한 번에 잡는 방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 50년 의학 지식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